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예, 우리 뭐 했냐면은, 행정입법의 첫 번째 시간에는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법규명령이 위법해지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같은 위법한 법규명령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런 방법들을 살펴봤었는데,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법규명령인가? 우리 이걸 알아봐야겠죠. 예, 행정입법 중에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법규명령에 포함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야지 이제 법규명령의 위법성 판단 및 통제 방법을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형식과 그리고 내용 실질을 봤을 때, 예,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법규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그것이, 예, 사무처리 기준 등의, 예,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규적 사항을 규율할 때, 그리고, 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내용 역시도 사무처리 기준, 예, 처분 기준 등의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 형식도 내용도 법규명령이면 이건 뭐 당연히 법규명령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과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도 법규명령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대로, 예, 그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를 통해서 위법성 판단할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통제 방법을 통해서 위법한 법규명령을, 예, 통제하는 규범 통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8월 1일에 갑이 서울역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남대문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을에게 적발이 됐고요. 예, 음주 측정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예, 0.22%가 나왔습니다. 0.22%가 나왔어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경매에 시달리고 있는 단속 경찰관 을은 사고를 일으켰고요. 이건 뭐 살짝 잠깐 우리 보류해 두도록 하겠고, 갑을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남대문 경찰서장 병이, 예, 이제 처분행정청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달리해요. 별표 28에 위반하여 갑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적법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딱 보이시는 대로, 예, 별표 28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예, 별표 28 위반이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예, 이 위반만 가지고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별표 28은 뭡니까? 별표 28은 이 시행규칙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거 시행규칙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행정부 0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건 뭐죠? 불령입니다. 불령. 그쵸? 불령이에요. 불령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그 형식이 뭐로 나타났냐면 불령이라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이 별표 28의 내용이 뭔지를 좀 봐야겠는데, 예, 지금 참조점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점 보시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44조 2항에는 음주 측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4항에 보시게 되면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한다. 이러면 술에 취한 상태랍니다. 얘는 0.22%였기 때문에 0.05%는 이미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술에 취한 상태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93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제재 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호에 보시게 되면 1호 여기 1호에 보시게 되면 1호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호 44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그래서 44조 1항 여기를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을 했으면 이러한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는 0.05%이기 때문에 현재 이 0.22%는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부령에 대한 법률 위임 조항이 있죠. 이 법률 위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위임 명령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법률 위임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법률 위임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위임 명령이죠. 위임 명령이 바로 지금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에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하는 기준은 별표 28에 따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 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 28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쪽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술에 취한 상태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이러면 운전면허 취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말은 없죠. 그럼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면 따로 교통사고가 안 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취 상태가 0.1%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시행규칙에서. 그럼 이 참조 조문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0.22%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 정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며칠짜리 운전면허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며칠짜리 운전면허 정지해야 됩니까? 이거죠. 0.22%는 0.1% 이상이 맞죠?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했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달리 별표 28 법규 명령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안전행정부령에 위반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같은 위반 사유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말하려면 저게 뭐라고 봐야 돼요? 법규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 첫 시간에 우리가 법규 명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법규성의 개념 요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규 명령은요.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하면 법규 명령에 위반했다라고 보면 이건 위법입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저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그 위반 사유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엄연히 시행규칙인데 자꾸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런 말을 하는가? 왜 그렇죠? 형식과 내용이 둘 다 법규명령이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내용이 어떠한 제재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재량행위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용은 분명히 행정규칙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기로는 법규명령인데 살펴보니 행정규칙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럴 때 이걸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갖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얘와 얘가 이상하게 서로 달라. 그런다는 점에서 과연 저와 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같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겠는가? 과연 이걸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규칙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행규칙인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써놓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제재처분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제재처분 기준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괄호 여시고요. 박균성 교수님 책에 보게 되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그 내용인 행정규칙은 항상 제재처분의 기준이며 그것은 항상 재량준칙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괄호 열고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입니다. 어떨 때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떨 때 운전면허 정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한다면 며칠짜리 정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 재량준칙이 되는 겁니다. 제재처분 기준, 그것이 재량준칙의 형식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형식은 법규명령이고 내용이 행정규칙이어서 이제 문제가 되죠. 학설을 보겠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법규명령설입니다. 형식설이라고 되어 있죠. 야, 형식이 법규명령이면 법규명령이지 뭐가 문제가 돼? 얘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대로 행정규칙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법규명령은 그 제정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어요. 거기 보시다시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제처의 심사는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총리령, 부령이든지 간에 모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보의 공고, 행정규칙은 그런 행정규칙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하지 않습니다. 법규명령은 만드는 다음에 또 이 같은 법규명령이 만들어졌음을 또 공표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그 제정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서 형식이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규명령이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행정규칙설 보겠습니다. 얘는 내용, 실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외형이 법규명령의 외형을 띠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행정규칙인데 아니 뭐 얼굴 성형수술하면 사람 딴 사람 되냐 이거죠. 딴 사람 됩니다. 그렇죠? 딴 사람 돼요. 왜? 성형수술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얼굴 바꾸기 위한 게 아니죠. 뭐 페이스오프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키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해서 행정규칙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법에서 엄연히 재량행위로 이렇게 놨는데, 야, 니네들이 본 대로 이렇게, 이걸 만약에 법이라고 봐버리게 되면, 이럴 땐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이럴 땐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마다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재량권을 부여한 그 입법 취지가 인정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행정이 경직화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 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권 여부 기준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행명령입니까? 집행명령은 신청서, 신고서의 양식 등 이와 같은 법률이나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들이요. 이거는 집행명령이 아니죠. 엄연히 뭐예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위임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에서 위임 없이 법규명령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면 그 자체로서 무효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권 여부 기준설은 위임명령을 만들면 있어서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지만 법규명령이 제정될 수 있는 건데 수권이 없는 경우까지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사실은 수권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로 애당초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미쳤어요. 시행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는.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2008년도에는 학자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 2008년도에 행정고시 시험에서 이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법적 성질을 달리 보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라라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시행령은 법규명령이라 보면서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규칙의 내부적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왜 이렇게 보는 것이냐면요. 판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할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헌법 75조에서 엄연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명령을,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권 여부 기준설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위임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위임 규정이 있으면 수권 여부 기준설에 따르게 되면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죠. 뭐를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규명령설과 수권 여부 기준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이 결론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니까 형식이 법규명령이고 내용은 재량규칙이니까 내용은 행정규칙이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우리가 따른 수권 여부 기준설에 따르게 되면요. 이거죠. 법규명령이니까 별표 28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례는 시행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으로 봐주지만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일로 오게 됩니다. 행정규칙.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오게 돼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법이겠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착오라는 것은요, 사실적 기초를 잘못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 오인에 따른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고 했고요.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포함된다고 했고요. 불문법원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라고 했습니다. 평신자가 아닌 사람은 다리가 부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맨 끝에 사가 바로 사실오인입니다. 사실오인입니다. 이걸 행정규칙으로 봐버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법이 아니에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법은 뭐냐? 그대로 이 상위법 93조 1항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보게 되면 하위법이 적용 우선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게 되지만 이걸 만약에 법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이건 법이 아니니까 이 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재량행입니다. 재량행인데 사실 오인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사실 오인이라는 불문법에 위반돼서 재량의 남용 사유, 재량의 하자 사유가 인정되어 결국 이것도 결론은 위법입니다. 결론은 위법인데 위에서 우리처럼 수권 여부 기준서를 따라갖고 법규 명령으로 보게 되면 이건 성문법 위반이고요. 판례처럼 행정규칙으로 봐버리게 되면 사실 오인이라는 불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 불문법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법규명령의 위법성 및 통제 방법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적용시켜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지 그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과연 이것은 법규명령일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